우리 이유식재료 사야 된다. 알았어. 어디가? 슈퍼. 거길 왜 가? 진이야. 네, 롯데 슈퍼에서 소고기 담아줘. 구매 이력이 있는 유기농 소고기를 담았습니다. 이게 이런 것도 돼? 아보카도랑 당근도. 내가 담아놨지. 진이야, 주문해줘. 말로 주문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기가진이. 육아로 바쁜 부부에게 오늘의 기술 KT. 롯데슈퍼 당일 배송입니다. 콘플레이크가 아니라고요? 그래. 그래놀라니까 그래놀라의 그래놀라와 그래놀라만 그래. 드디어 꽉 채운 한 끼네요. 그래놀라. 처음이다. 원물로 꽉 찬 한 끼. 그래놀라 마케도네이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농축산물의 시세 정보를 빠르고 또 정확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생방송 가락동 365의 백근곤, 박혜연입니다. 네, 졸업생의 연소득이 무려 9천만 원 정도로 알려진 국립한국농수산대학의 내년도 신입생 지원자 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주목할 점은요, 10대와 20대 청년층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는 무려 11.1% 증가했다고 해요. 그렇군요. 이게요, 농산 창업과 취업의 이 블루오션으로 지원 열기가 더 뜨거워진 건데요. 한우학과 같은 경우는요, 6.95대 1, 그러니까 거의 7대 1이죠. 와, 예. 경쟁률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또 더 좋은 건 등록금, 수업료, 그리고 기숙사비 전액이 국비 지원된다고 하고요. 국비 지원. 네, 예. 또 수업이 실습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졸업한 후에 바로 현장으로 나갈 수 있어서 더 인기가 좋다고 하네요. 네, 사실 우리 청년들이 최근에 취업난에 시달리고 네. 있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농어촌에 좀 새로운 길이 될 수가 있고 좀 청년층이 유입이 되면서 우리 농수산업에 희망찬 길이 열릴 수 있기를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희망찬 소식과 함께 생방송 가락동 365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목할 농산물은요, 양파와 감귤 그리고 사과입니다.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경매 시황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총 반입량부터 살펴보시죠. 월요일입니다. 과일 1937톤, 과일과채 962톤, 일반 채소 5678톤, 총 8579톤 들어왔습니다. 전일과 비교해 봤을 때는 한 2212톤 정도 더 많이 반입된 상황입니다. 생고추 반입 물량도 보시죠. 142.5톤 들어왔습니다. 전일은 103.9톤 들어왔었고요. 전일보다는 38.6톤 정도 더 증가했습니다. 네, 홍고추 10kg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보시죠. 10만 9,202원, 최고가는 11만 8천원, 최저가는 10만 1,0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전일은 11만 8천원대 시세를 형성했었는데요. 오늘은 10만 원대입니다. 등락가 보시죠. 9,486원 하락하면서 10만 9,202원에 거래됐습니다. 홍고추 최근 7일 동안의 평균가 그래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일 12만 9,218원을 기록했고요. 그 후로 약간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10만 9,202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고구마도 살펴보겠습니다. 137.3톤 들어왔습니다. 전일은 36.28톤 들어왔었고요. 전일보다는 101톤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호박고구마 10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3만 188원, 최고가는 3만 7천원, 최저가는 2만 6천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오늘 시세 3만 원대입니다. 네, 전일 같은 경우는 3만 2,026원을 기록했었는데요. 시세는 좀 하락했습니다. 등락가 보겠습니다. 1,838원 하락하면서 3만 188원에 낙찰됐습니다. 호박고구마 최근 7일 동안의 평균가 역시나 그래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월 30일 2만 5,489원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7일 동안의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이었고요. 그 후로는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11월 3일 3만 2천원대까지 상승을 했고요. 그러나 그 이후에 약간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3만 188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갓 반입 물량 보겠습니다. 64.06톤 들어왔네요. 전일은 54.08톤 들어왔었고요. 전일보다는 9.9톤 정도 더 증가했습니다.
청갓 25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49,221원을 기록했고요. 최고가는 54,000원, 최저가는 46,8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전일은 83,854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49,000원대를 기록했는데요. 시세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34,633원 하락하면서 49,221원을 기록했습니다. 청가 최근 7일 동안의 평균가입니다. 10월 30일 31,162원을 기록했고요. 비슷한 시세가 11월 2일까지는 유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급상승한 모습을 나타냈고요. 11월 3일이죠. 83,854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다시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오늘은 49,221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다음 살펴볼 품목은 양배추입니다. 245.2톤 들어왔고요. 전일은 258.5톤 들어왔었습니다. 전일보다는 13.3톤 정도 더 적게 반입됐네요. 빨간 양배추 8kg 상품 기준 평균가 보시죠. 27,999원, 최고가는 32,000원, 최저가는 22,0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전일은 27,513원이었습니다. 오늘도 27,000원대긴 하지만요. 전일보다는 시세가 상승했습니다. 486원 오르면서 27,999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빨간 양배추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비교해 보시죠. 10월 30일 27,500원으로 최근 7일 동안의 최고가 중에서는 가장 낮은 시세를 형성했고요. 그 후로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11월 3일 34,0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락세 나타내면서 약 2,000원 정도 빠졌습니다. 오늘 32,0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7일이죠. 49,799원을 기록했고요. 그 후로는 크게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10월 25일 21,359원까지 떨어졌고요. 이 가격은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후부터는 조금씩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현재 상황은 27,999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산지별로도 보시죠. 강원 평창군입니다. 19,000원을 기록했습니다. 충남 당진군도 보시죠. 26,798원을 기록했고요. 강원 횡성군은 16,814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진군이 최고가와 평균가 모두 높았습니다. 최고가는 32,500원에 낙찰됐고요. 평균가는 26,798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살펴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채소는 양파입니다. 반입 물량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양파 반입 물량 보겠습니다. 653.2톤 들어왔습니다. 전일은 755.4톤 들어왔었고요. 전일보다는 102.2톤 더 적게 반입됐습니다. 양파 20kg 상품 기준 평균가 15,447원, 최고가는 17,200원, 최저가는 14,000원에 낙찰됐고요. 전일은 14,000원대였습니다. 전일보다는 시세 상승했습니다. 등락가 보시죠. 645원 오르면서 15,447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최근 7일 동안의 최고가입니다. 10월 30일 16,000원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약 1,500원 정도 상승을 했고요. 11월 3일 17,5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300원 정도 하락했네요. 17,2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8일 16,641원으로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시세를 형성했고요. 하지만 그 이후에는 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9,047원, 만원 이하로 떨어졌고요. 그래도 그 후부터는 조금씩 또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현재 상황을 보면 15,447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양파고요. 전남 무안군이 14,698원, 충남 당진군 7,45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전남 한평군도 보시죠. 6,968원에 낙찰됐네요. 네, 계속해서 전체적으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이 18,100원으로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고요. 그 뒤는 무안군이 17,700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평균가는 무안군이 또 가장 높았네요. 14,698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양파 경매 시황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가락동 36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팜캐스터 이경하입니다. 한 주의 시작, 활기찬 월요일인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요. 채소 경매는 좀 늦은 저녁이 대부분 이뤄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꽤 많은 농산물들이 이곳 가락동으로 지금 반입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채소는요. 벗겨도 매력으로 꽉 차 있는 우리네 밥상에 절대 빠질 수 없는 양파에 대한 경매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잘생긴 경매사님이 지금 양파를 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바로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잘생겼다는 얘기는 늘 듣는 이야기죠? 아, 예, 영광입니다. 네. 아, 자주 들어요? 아니요,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요? 아니, 제가 지금 가장 걱정이 됐던 게 지난주에 우리가 양파를 좀 전해드리면서 재고 물량이 너무 많았어요, 사실요. 네. 그래서 지금 이번 한 주 좀 어떨지 가장 걱정부터 되는데 지금 현재 재고량은 좀 어떤 상태인가요? 현재 재고량은 조금 빠진 상태입니다. 재고량은 좀 정리가 된 상태고 지난주까지는 물량이 조금 많이 밀리면서 재고가 좀 있었는데요. 지금 산지에 아무래도 이 농번기다 보니까 양파, 마늘 정식 들어가고 또 수확기다 보니까 일손이 많이 바쁜 편입니다. 그런데다가 또 시세까지 약세를 보이니까 좀 관망하는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물량이 자연스럽게 좀 감소가 됐죠. 그래서 덕분에 재고 물량은 좀 빠졌고요. 어제 오늘 시세는 약간 반등세를 형성한 한 주였습니다. 네. 그나마 좀 다행인 게 아직도 좀 재고량이 이렇게 쌓여있으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 그나마 좀 많이 좀 소진이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오늘 좀 반입된 양부터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네, 어느 정도 좀 들어와 있죠? 네. 오늘 반입량은 보통 15톤 기준으로 해서 한 40대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톤수로는 한 600톤 정도 보시면 됩니다. 지난주까지는 15톤 기준으로 한 50대를 상회했기 때문에 750에서 800톤까지 가량 들어왔었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양이 자연스럽게 좀 줄면서 어제 오늘 한 600톤 정도, 한 40대 정도 전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계산해보면 지난주보다 한 150톤 정도 조금 물량이 감소한 모습을 지금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뭐 품질면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잖아요. 네, 지금 오늘 양파를 좀 들고 오셨는데 근데 저는 지금 깜짝 놀란 게 경매사님 너무 작은 아이를 가져오신 거 아니에요? 이게 작지만 올해 이거를 잘 팔아야 됩니다. 올해는 작황이 좀 안 좋고 수확기 때 조금 이제 양파들이 힘들어서 보대 꼈다 그러죠. 힘들었기 때문에 굵은 대담화보다 이런 잔담화, 상자 품위가 좀 많은 편이에요. 식당이라든지 식자재는 이런 굵은 과들을 좋아하지만 우리 가정집에서 가정주부님들은 이런 상자 담화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요거 하나면 음식 하나로 끝나겠죠. 남김없이. 사실 재고량이 좀 많이 쌓여있다 보니까 품질을 살짝 우려했는데 오히려 요 정도 크기를 좀 소비자들이 선호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더불어서 경매사님들이 요 정도 크기를 많이 지금 소비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저도 이런 담화를, 이런 상품을 많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일부러 이 상품을 선택해서 갖고 나왔어요. 그래요? 예. 일부러 전 조그만 거 가져온 줄 알았는데 속을 좀 한번 좀 벗겨주세요. 양파는 이렇게 그럴까요? 속을 까보면은 예. 카메라 쪽을 좀 보여주시면은 자, 이게 한 커플 한 커플 벗겨지는데요. 네네. 이 커플 하나당 주대 하나가 이렇게 하나씩 이 껍데기를 형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12개의 이파리가 형성이 되는데요. 이 안에 이 이파리 하나당 이런 이런 껍질이 이렇게 형성되면서 구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겁니다. 네, 이렇게 좀 단단하게 강도가 느껴져야 되는데 요즘 요 정도 이제 양파 품질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맛은 좀 어때요? 경매사님은 살짝 한번 맛을 좀 볼 수 있을까요? 맛은 좋죠. 달달하고 좋습니다. 맛이 좋아요? 네. 사과처럼 드시네요. 네, 어때요?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리포터님도 한번 드셔보시죠. 아니요, 저는 괜찮은데 배가 불러서. 한 입만 드셔보세요. 괜찮은데. 건강해졌습니다. 아주 양파 생양파 별로 익혀 먹어야 되는데 이거. 맛있죠? 좀 매워요. 네, 지금 나오는 것들은 조금 매운기가 좀 있습니다. 사실은 좀 매운기가 있고요. 달다면서요? 예, 조생 때 나오는 것들이 조금 달달한 편이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생양파를 시청자 여러분 지금 안 느껴지게 굉장히 지금 끝맛이 좀 알싸한 게 매콤한 맛이 도는데 이게 지금 뒤로 갈수록 좀 당도가 높아지는 건가요? 네, 그렇죠. 네. 이 양파는 버릴 게 없어요. 이 껍질 자체도 물에 끓여서 보리차처럼 드시면 혈압에 좋고 고지혈증이라든지 신진대사에 굉장히 좋은 양파입니다. 품질입니다. 네. 오늘 제가 이거 다 먹일 거예요. 일단 경락가부터 체크를 해보자고요. 오늘 지금 어떻게 형성이 됐나요? 시세는요? 금일 시세는 지난주는 아무래도 특품 기준으로 해서 700원에서 800원대 왔다 갔다 했는데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약간 올라서 키로 단가 800원에서 900원대 정도 형성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소폭 상승한 지금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에 따른 좀 약간 반입량이 살짝 좀 줄어들면서 좀 형성이 된 부분이죠. 네네, 그것도 있고 또 이제 소비가 아무래도 조금 찬바람이 돌면서 그리고 단풍 시즌이기도 하다 보니까 식당이라든지 이런 여러 식자재 업체에서 주문이 조금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양파 좀 소비는 지금 상황이 좀 어떤 상황인가요? 재고량이 좀 쌓여있긴 한데요. 네. 재고량이 쌓이긴 하지만 금년도 전년도나 평년에 비해서는 양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요. 그래도 많은 물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양파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아요. 건강에도 물론 좋지만 각 개인마다 양파에 대한 그 인식, 웰빙에 대한 식품에 대한 그 인식도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음식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지금 소비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사실 이제 웰빙의 봄을 타고 이젠 식자재로만 쓰이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건강을 위해서 챙겨 드시는데 참고로 저희 집은 늘 양파즙이 떨어지지가 않고 있고요. 우리 아버님이 늘 챙겨 드시는데 경매사님도 늘 양파즙 챙겨 드신다고요? 그럼요. 기본입니다. 왜 드시는 거예요, 근데요? 일단은 혈액 관계된 질환에 굉장히 좋고요. 네. 일단은 그 여러 가지 그 대사증후군에 관계되는 모든 거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네. 먹으면 직접 효과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먹고 또 어디 좋아지는 데가 있어요? 그럼요. 어디요? 잘생겨졌잖아요. 양파 먹으면 잘생겨져요? 네, 알겠습니다. 농담이고요. 네, 건강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양파 지금은 사실 산지에서 지금 많은 고충들이 있습니다. 재고량만 봐도 지금 얼마나 많이 힘든 상황인지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좀 출하 전략을 살짝 좀 짧게 짚어주시면요. 네. 네, 지금 이제 저온 창고에 들어간 지가 벌써 한 3, 4개월 지났는데요. 이제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숨을 쉬게 되고 잘 말려야 됩니다. 잘 저온 창고에 있던 걸 꺼내서 그늘에서 잘 말려서 그리고 작업할 때 선별 과정, 작업 과정을 굉장히 좀 세밀하게 해주시면 소비자들한테 인정받는 그리고 조금 더 높은 단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양파에 대해서 정말 한 커플 경매 상황을 잘 지금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경매사님은 이거 양파 계속 드시면서 가시면 되고요. 예, 드세요 빨리요. 네, 오늘 경매 상황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는 가락동에서의 양파에 대한 경매 상황 짚어봤습니다. 재고량은 좀 많이 좀 들어있는 상황이고요. 말 그대로 원활하게 소비가 돼야만이 우리 산지에 계신 분들이 좀 한박 웃음을 좀 짓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또 다른 경매 상황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네, 생방송 가락동 365 11월 5일 월요일입니다. 7시 18분 지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농협품목연합부 서울수 팀장과 자세한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농협경제지주 서울수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 9월이었습니다. 양파가 과잉 생산이 되면서 양파 농가가 굉장히 시름을 앓고 있다라는 소식을 저희가 이 방송에서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네. 지난 10월의 반입량은 좀 어땠습니까? 10월 양파 반입량은 22,010톤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네. 전년 동기보다 43% 증가한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뭐 10월 반입량이 한 43% 증가했다. 지난보다 지금 더 많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근데 반입량이 이렇게 늘었으면 가격은 좀 하락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땠나요? 네, 가격은 상품 기준 키로당 74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 하락, 평년 대비 28% 하락한 시세입니다. 그러니까 반입량이 43% 증가했고 가격은 38%가량 하락했다라고 종합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에 따라서 2018년상 저장 양파 출고량은 좀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짚어주시죠. 10월 말 기준 출고량은 생산량 증가로 인해서 작년 동기보다 14% 많았지만 평년보다는 3% 정도 적은 14만 2천 톤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 적죠? 네, 출고량이 평년보다 적은 이유는 2018년상 가저장 물량이 많아가지고 예. 저장 양파 출하 시기가 다소 늦춰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즘 또 이제 양파 심기가 또 한창이잖아요. 근데 뭐 양파 아주 심게 뭐 적정 시기나 조건이 따로 있나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양파 정식에 알맞은 묘는 네. 육묘 기간이 45일에서 55일, 예. 줄기 굵기가 6, 7mm, 키는 25cm에서 30cm, 엽수는 3, 3회 정도인 것이 가장 적당합니다. 조생적은 10월 하순에
중만생종은 11월 상순에 정식 작업을 끝내야지 네. 겨울이 오기 전에 충분히 뿌리를 내릴 수가 있고요. 묘를 너무 일찍 심거나 초겨울 온도가 높아져서 겨울이 오기 전에 웃자라게 되면 예. 이듬해 봄에 붕구나 또 추대가 발생해서 상품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아주 심기는 그런 상황이고요. 양파 재배 최적지의 조건이 좀 따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양파는 토양에 대해서 적응성이 좋은 식물인데요. 네. 사질 토양에서부터 점질 토양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잘 자라는 채소입니다. 네. 조기 출하하는 극조생과 조생종을 재배할 경우에는 짧은 일장에서 지온을 빨리 올려야 하므로 사질 양토가 좋고, 중만생종 재배에는 보비력이 좋고 보수성이 높은 양토나 점질 양토가 좋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농산물 같은 경우는 기후 영향을 정말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왜 과일 같은 경우도 점점 재배지가 북상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양파 같은 경우도 좀 재배지에 변화가 있나요? 조생종은 제주도 지역에서 네. 주로 생산이 되고 있고요. 중만생종은 전남 무안이나 경남 함양 지역에서 출하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 이제 한반도 아열대와 영향으로 인해서 경기도나 강원도까지 이렇게 재배 지역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그리고 지난 방송에서 저희가 이 스테비아를 활용한 재배법이 특허를 받았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기능성을 강화한 농작물 재배, 이게 좀 얼마나 양파 농가에 좀 효과가 있을까요? 국민 소득이 증가하면서 농산물 소비 패턴도 양보다는 질로, 네. 또 질에서 기능성으로 이렇게 옮겨가고 있는데요. 예. 이제 농산물 수입 시장이 개방화되면서 어려운 농촌 환경 상황인데요. 네. 고부가 가치인 우리 기능성 농산물을 통해서 네. 농가 소득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양파 같은 경우도 또 수입이 되잖아요. 11월 신선 양파 수입 동향은 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가요? 국내산 양파 가격이 약세이기 때문에 네. 중국산 양파 수입량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10월 반입량은 늘었고 가격은 좀 떨어졌다라고 저희가 짚어드렸는데 11월은 어떻게 될 것으로 좀 전망하십니까? 여전히 재고량이 많기 때문에 출하량이 많아서 현 시세 수준인 상품 기준 키로당 750원 내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10월 말부터 이제 양파 심기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내년 양파 농사가 또 시작이 된 건데 10개월간 이제 또 이루어지죠. 아무쪼록 좀 별탈 없이 잘 자라서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채소 양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과일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월요일입니다. 오늘 거래된 과일, 과채 경락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확인할 품목은 딸기입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소량 들어왔습니다. 1.657톤 들어왔고요. 지난주 토요일에 비해서는 0.024톤 감소한 물량을 기록했습니다. 가격 볼까요? 2kg 상품 기준 평균가 52,915원입니다. 전일 평균가는 68,000원대를 기록했고요. 15,400원가량 하락한 가격에 오늘 거래됐습니다. 최근 일주일간의 최고가입니다. 10월 30일 55,000원의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그 이후에 19,000원가량 상승하면서 10월 2일부터 3일까지는 74,000원의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 가격 하락했습니다. 57,000원의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다음 품목은 토마토입니다. 전체 반입 물량은 145.8톤이고요. 전일 총계 145.2톤입니다. 0.553톤 증가한 반입 물량입니다. 가격 보겠습니다. 방울토마토 5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14,477원입니다. 전일 평균가는 13,399원이었고요. 1,078원 상승한 가격에 오늘 거래됐습니다. 최근 일주일간의 최고가 동향을 보겠습니다. 11월 1일 17,000원의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그 이후에 소폭 하락했습니다. 15,000원의 최고가가 오늘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한 달간의 평균가를 두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2일 4만 원대까지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굉장히 높았고요. 그러나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12,800원대까지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25일을 기점으로 소폭 상승하면서 오늘은 14,477원에 거래됐습니다. 다음 품목은 배입니다. 전체 반입 물량은 112톤이고요. 전일 총계는 146.03톤, 65.97톤 증가한 반입 물량을 기록했습니다. 신고배 15kg 상품 기준 평균가 35,778원에 거래됐습니다. 전일 평균가는 33,163원이었는데요. 2,615원 상승한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15kg 상품 기준 최근 일주일간의 최고가입니다. 11월 1일 58,000원까지 기록하다가 41,000원까지 11월 3일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3일 이후에 상승하면서 오늘은 54,000원의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은 평균가입니다. 범위를 좀 넓혀서 한 달간의 평균가인데요. 10월 10일 26,500원대를 기록했는데요.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10월 29일 37,600원대를 기록했고요. 하지만 29일을 기점으로 좀 하락하면서 35,000원대에 오늘 거래됐습니다. 다음은 단감입니다. 부유품종 10kg 상품 기준 22,675원에 거래됐습니다. 어제는 24,108원이었는데요. 어제보다는 1,433원 하락했습니다. 다음은 유자입니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48,333원입니다. 전일 평균가 46,500원이었고요. 지난주 토요일과 비교해서 1,833원 상승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살펴볼 오늘의 과일은요. 겨울철의 대표적인 과일입니다. 감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귤 전체 반입 양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78.9톤 들어왔습니다. 전일 총계 496.1톤이고요. 지난주 토요일과 비교했을 때 82.89톤 증가한 반입 물량입니다. 감귤 온주입니다. 10kg 상품 평균가 17,559원입니다. 전일 17,200원대에 거래됐고요. 소폭 상승했습니다. 300원 상승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의 평균가입니다. 일주일 동안 10월 30일 15,000원대에 거래됐다가 지속적으로 일주일간에는 상승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17,559원의 평균가에 낙찰됐습니다. 다음은 한 달간을 놓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kg 상품 기준 18,000원대의 가격이 10월 17일까지 이어졌는데요. 그 이후 25일 13,200원대까지 평균가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25일을 기점으로 가격 다시 상승하면서 17,559원에 거래됐습니다. 다음 산지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는 14,119원에 거래됐습니다. 이어서 제주 서귀포시는 1,443원에 거래됐습니다. 이렇게 제주에서 거래된 감귤 가격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자, 이어서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연결해서 이 감귤의 경매 상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1호 팜캐스터 이경아 팜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팜캐스터 이경아입니다. 가락동에서 살펴보는 과일에 대한 경매 상황. 지금 현재요, 제철 맞아서요. 모든 소비자의 사랑을 아주 듬뿍 받고 있는 감귤에 대한 경매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사님 바로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와, 지금요 다른 농산물들이요 지금 다들 좀 위축돼 있어요. 왜냐, 감귤이 너무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분위기 어떤가요? 네, 뭐 현재 분위기는 뭐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네. 뭐 소비자들한테 아주 좋은 호응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소비자들 사랑을 아주 듬뿍 받고 있는 감귤. 그래서일까요? 경매사님 하루하루 요즘 너무나 바쁜 하루를 보내고 계시다고요. 예. 네. 지금 잠 못 주무시고 오신 거죠?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새벽 2시에 경매를 하다 보니까 뭐 네. 지금 시간이면 원래 잠을 자고 있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예. 꿈속의 여인 이경 어때요? 네. 싫어하는 눈빛이네요. 자, 그렇다면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매상 좀 우리 꼼꼼히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11월에 출하가 되는 감귤이 있잖아요. 네네. 네. 뭐 지난주부터는 조생 온주가 일부 출하가 됐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극조생이 한 80%, 그다음 조생 온주가 한 20% 출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다만 그 금주 후반부터는 본격적으로 조생 온주 출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네. 조생 온주 이제 곧 이제 뭐 더 많은 양이 이제 늘어나게 될 텐데요. 네네. 아직까지 이제 극소생 맞죠? 네네. 네네. 극조생 이제 주인데
일단 품질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먼저 갖고 오셨는데 이게 좀 좋은 것만 골라오신 거예요? 아니면 아무거나 갖고 오신 거예요? 저희 지금 이 시간에는 감귤이 반입되는 시간이라 네. 제가 그냥 뭐 아무거나 일단 한 박스 들고 왔습니다. 네, 그 중에서 좋은 거 하나 골라주세요, 지금요. 예. 예. 지금 이제 극조생 감귤을 준비해 오셨는데 예. 하는데 봐도 저는 그냥 다 좋아 보이는데요. 예, 고르시네. 이 정도가 좋습니다. 와, 아니 근데 저는 다 똑같아 보이는데 예, 예. 예, 오늘 들어온 품질 먼저 좀 한번 체크를 해주신다면요. 뭐 전체적으로 감귤 품질은 좋습니다만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사비가들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만 일단 감귤을 보실 때 이렇게 표면에 이렇게 약간 오돌토돌하게 생긴 감귤이 전체적으로 좀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려면 드실 때 이게 살짝 귤을 돌려가면서 살짝 만져주신 다음에 그럼 아줌마들이 싫어하더라고요. 손대지 말라고 막. 그거는 뭐 판매할 때 그러는 거고요. 이렇게 예. 살짝 돌리면 뭐 달라요? 돌린다기보다 이렇게 예. 집에서 드실 때 이게 살짝 눌러주시면 이 전체적인 당도가 양쪽으로 다 퍼지다 보니까 당도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면 좀 더 올라오고 좋습니다. 예. 이걸 이렇게 좀 이렇게 돌려가면서 조물조물 해주다 보면은 당도가 더 퍼진다는 이야기인데요. 예, 예, 예. 지금 많이 퍼진 것 같은데 어떻게 당도가 높아졌는지 한번 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전반적으로 좀 품질이 굉장히 좀 양호한 편인 것 같아요. 네, 지금 한눈에 봐도 너무나 뭐 막바지 극조생이라고 하지만은 품질은 좀 좋은 편인데 가장 중요한 건 과일은 당도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예. 가락동에 당도 측정기를 제가 가지고 다녀요. 아, 예, 예. 어디 있게요? 여기요. 이 위에 있습니다. 네. 제가 한번 조금만 와. 맞췄습니까? 과즙이 쫙 들어오면서 기본 한 17브릭스 이상인데요. 어때요? 17브릭스까지는 아니고요. 아니, 감귤은 똑같아요. 보통 한 11브릭스 이상이면 아주 최상의 감귤로 들어갑니다. 예. 그 정도로 정말 달면서요. 그 새콤한 맛이 함께 좀 어우러지고 있습니다. 예, 예. 네. 지금 뭐 산지에 계신 분들 사실 제주도에서 가장 기뻐하는 게 말 그대로 이렇게 좀 좋은 감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뭐 금년도 같은 경우는 그 품질이 전체적으로 뭐 좋다고 볼 수 있는 게 일단 전체적으로 당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극조생 감귤 또한 이 제주도에서 자연책색 감귤이 많이 출하가 되면서 이 소비자들한테 호응이 상당히 좋았고, 네. 예, 뭐 기타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이 소비지 날씨도 10월 달경엔 좀 추워지면서 소비자들한테 감귤을 먹기 가장 좋은 그런 계절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네.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예. 워낙 지금 뭐 전반적으로 인기가 좋다 보니까는 거기다 맛도 지금 최고고요. 네, 뭐 품질면도 전혀 뭐 빠지지가 않는데 경매 상황 지금 일단 가격적인 부분이 가장 이제 궁금한데 지금 어떻게 경매가 좀 이루어지고 있나요? 뭐 오늘 같은 경우만 봐도 극조생 감귤은 전체적으로 좀 줄어들고 한편 또 조생 온주 감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만은 뭐 오늘도 물량 대비 물량이 오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만은 시세는 상당히 좋은 가격이 유지됐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뭐 강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모습 더불어 산지에 계신 분들이 좀 힘내서 감귤 키울 맛이 난다 뭐 하실 것 같아요. 이런 가장 큰 원인을 뭘로 보고 계세요? 이런 강세로 계속 이뤄지는. 일단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부패가가 발생이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소비재에서 행사 등이 이 부패가가 발생이 안 되면서 행사가가 많이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가격이 상당히 좋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뭐 이제는 뭐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이제 감귤 하면은요 우리가 후숙과였잖아요. 네네. 그렇죠. 먼저 네. 수확을 하고 이제 네. 후숙. 지금은 이제 완숙과란 말이에요. 예, 대부분 예. 많이. 네. 분명히 가격에 너무나 많은 영향과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 부분은 뭐 말씀하신 대로 저희 경매사들로서도 아주 긍정적인 부분이고 저희도 전체적으로 그렇게 바뀌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경매사로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네. 예. 맛도 정말 더 좋아졌고요. 네. 당도면도요. 정말 예전에는 좀 이렇게 고르다 보면은 조금 밍숭밍숭한 그런 밍밍한 맛이 있잖아요. 근데 예, 지금은 예. 어떤 걸 골라 먹어도 귤을 딱 집어들었을 때 맛있다. 정말 달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게 완숙과에 대한 출하가 다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네, 아주 그 원인이 가장 큰 원인으로서 일단 이 부패가가 발생이 안 된다는 거는 중도매인들이나 소비자가 하루 이틀 더 판매를 할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난 거기 때문에 아주 좋은 현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맛있는 감귤 소식 더불어서요. 또 제철 맞은 이제 감귤인 만큼 많이 피곤하신 건 알지만 좀 자주 나와서 좋은 소식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나와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일단 가락동에서의 감귤에 대한 경매 상황 지켜봤습니다. 뭐
계속 누차 이야기하지만요. 감귤에 대한 인기는요. 그만큼 좋고요. 또 제값을 잘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산지에 계신 분들이 더욱더 힘내서 또 출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저는요. 감귤에 대한 경매 상황을 꼼꼼하게 짚어본 팜캐스터 이경화였습니다. 와, 이경화 팜캐스터가 귤 먹는 모습 보니까 정말로 침이 입에 고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배고파요. 네, 정말 맛있을 것 같은데 아니 앞서 경매사분이 얘기해 주신 걸 보니까요. 감귤의 반입량과 가격이 좀 모두 상승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어떻습니까? 2018년산 노지감귤 생산량은 45만 톤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네. 전년보다는 2, 3% 증가한 물량입니다. 예. 가격은 품질이 우수해서 10kg 상품 기준 17,000원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전년보다는 한 10%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올해 이 노지 감귤에 대한 반응은 좀 어떤가요? 소비자 반응이 뜨거운데요. 부패가 발생이 현저히 줄었고 당도와 산도의 비율, 당산도 비율이라 그러는데요. 네. 그게 적정해서 맛이 좋기 때문에 소비자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뭐 팀장님도 그렇고 앞서 경매사분도 부패가가 많이 줄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어떤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제주도 산지에서 극조생 감귤 출하에 대해서 수확 후에 그 2, 3일 내로 신선한 상태로 출하하도록 농가 지도와 홍보가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아하. 그리고 극조생 감귤 부패가 줄이기 실천 캠페인이 또 있어서 네. 그게 효과를 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부패과는 줄었는데 올해 또 노지 감귤 같은 경우는 과실 표면에 또 흠집이 많은 뭐 사비과가 또 많이 생산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모양은 좋지 않은데 당도는 또 높았다고 그래요.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그 거죠? 사비과는 이제 소비자들은 보실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다 걸러서 출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데요. 이 이유는 이제 육아기 때 강한 돌풍과 태풍으로 인해서 상처가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네. 당도는 7월 이후 아시다시피 폭염 이후 가뭄이 계속 지속됐고 또 일조 시간이 많이 증가해서 작년보다는 1, 2브릭스 높은 그런 당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올해 이 출하 시기를 농가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자율 출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자율 출하 현재까지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예년에는 출하 일자를 지정해서 사전 출하를 조례로 네. 금지했었는데요. 네. 올해는 자율 출하로 신선한 첨가 상태로 감귤이 출하됨으로써 강제 착색이 줄어들었고 아. 신선도와 품질에 대해서 소비자 신뢰도가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봤습니다. 그렇군요. 또 제주도에서 감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상품용으로 출하되는 감귤 같은 경우는 품질 검사원에 또 이 품질 검사를 받아야 아하.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어떤 검사를 받게 되는 거죠? 유통센터나 성과장별로 품질 검사원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엄격한 품질 검사를 거쳐서 좋은 감귤만 선별해서 박스에 그 품질 검사원 검사필 날인이나 스티커를 부착해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별할 때 비파괴 선별기가 도입됐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기능이고 어떤 역할을 하죠? 전에는 당도나 산도를 알려 그러면 잘라서 이렇게 직접 측정을 했었는데요. 그쵸. 예. 비파괴 선별기는 그렇게 파괴하지 않은 상태로 아하. 당도나 산도, 중량 이런 걸 자동으로 체크를 합니다. 센서로. 자동으로요? 예. 그래서 좋은 감귤만 선별해서 출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파괴 그 선별기를 이용한 그런 선별은 굉장히 좋은 감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방법이 또 있군요. 네. 또 11월 7일에 제주 국제 감귤 박람회가 개막한다고 하더라고요. 행사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감귤 박람회는 2013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데요. 11월 7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간 서귀포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주도 주최로 열리고요. 세계 15개국에서 100여 개 기관에서 참가해서 우리 제주 감귤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행사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자, 그리고 그 속에 제주 국제 감귤 대회가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색적인데요. 그중에서 올해 수상자와 전화 연결을 해서 어떤 비결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그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하레리에서 감귤 농사를 짓고 있는 현승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2018 우수감귤 경연대회에서 1등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된 건데 기분이 네. 어떠세요? 예, 저보다 농사를 잘 짓는 분들이 많아서 입상하리라고 기대하지는 않았는데 네. 뜻밖의 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이 돼서 기분이 무척 좋았습니다. 네. 아니 뭐 장려상이나 우수상도 아니고 1등인 최우수상입니다. 특별한 비결이 있을까요? 예, 뭐 특별한 비결은 없고 그저 밭을 직장이라 생각하고 매일 출근하는 낙으로 생활을 하다 보니 이런 영광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하나를 꼽자면은 네. 토양 피복 재배인 타이팩 재배를 통해 고품질 감귤을 생산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토양 피복 재배, 타이백 재배 좀 생소한데요. 어떤 재배법인가요? 예, 그 타이팩 재배라는 것은 과수원 바닥에 타이팩이라는 자재를 깔아서 재배하는 방법인데요. 네. 이 타이팩을 깔게 되면은 비가 와도 땅 속으로 빗물이 스며들지 않습니다. 네. 예, 반면에 그 땅 속에 있는 수분은 증발을 함으로써 감귤의 당도가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타이팩은 햇빛을 반사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네. 나무 아래까지에 달린 밀감도 골고루 잘 익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다만 한여름 땡볕에 타이팩을 깔려면은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네. 그 고생한 만큼 맛있는 감귤을 생산할 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해 주신 바에 따르면 손이 그만큼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손이 많이 가고 노동력이 좀 많이 필요하는 만큼 농가 소득에도 도움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좀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예.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반 관행 농법으로 재배한 감귤보다 타이팩으로 재배했을 때 가격을 한 3배 내지 4배 정도 더 받고 있습니다. 3-4배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 타이팩 재배를 해야만이 고품질 감귤을 생산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 타이백 감귤 당도가 높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소비자들도 많이 찾는 편인가요? 그렇죠. 이 소비자들도 이제는 타이팩 재배한 감귤이 고품질 감귤이라는 것을 알고 맛 좋은 감귤에 대해서는 가격에 구애받지 않고 구매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아니 그리고 최우수상이 예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정말 축하드릴 일인데 앞으로 이 감귤 농사 하실 때 특별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 저는 연봉 1억이 넘는 고수익 농사꾼을 꿈꾸고 있습니다. 1억이요? 예. 1억이라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고품질 타이팩 재배를 비롯해서 천혜향 하우스, 노지 감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감귤을 재배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몸에는 우리 땅에서 나는 우리 감귤이 최고입니다. 많이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우수상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오늘 전화 연결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타이백 재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 1,500배 농가 수입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혹시나 모르셨던 분들에게 꼭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울시 팀장과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생감귤, 조생감귤의 작황 상태는 좀 어떻습니까? 작황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상처과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상품과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11월에 출하될 조생 감귤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출하량이나 가격은 좀 어떻게 형성이 될 걸로 예상하시나요? 극조생에 이어서 조생 감귤은 계속 좋은 시세를 형성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노지 감귤에 대한 품질이 일단 시장 반응이 좋고요. 사과나 단감 등의 생산량이 좀 줄어들어서 감귤 가격 상승세는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겨울철 대표 과일 감귤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가락동 365 이어지는 순서는 집중 분석 나옵니다. 네, 오늘 집중 분석에서 살펴볼 품목은 사과입니다. 반입 물량과 경락가 확인해 보시죠.
반입 물량입니다. 203.7톤 들어왔습니다. 전일은 134.4톤 들어왔고요. 전일보다는 오늘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69.34톤 더 증가했네요. 네, 사과 부사품종 10k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는 29,095원, 최고가는 47,000원, 최저가는 24,0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오늘 평균가가 29,095원을 기록했는데요. 전일 같은 경우는 26,693원을 기록했었습니다. 전일보다는 시세 상승했죠. 2,402원 오르면서 29,095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사과 부사 최근 7일 동안의 평균가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10월 30일 24,088원을 기록했고요. 그 후로 계속해서 상승세입니다. 오늘 가격 살펴보죠. 29,095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가 같은 경우는 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0월 12일 같은 경우 38,384원을 기록한 이후로는 계속해서 좀 가격이 떨어지고 있었고요. 10월 25일 27,764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조금씩 또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오늘 29,095원의 평균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시죠. 사과 부사품종 충북 충주시가 2658원, 전북 무주군 2662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경북 안동시도 보겠습니다. 28,711원을 기록했네요. 네,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시가 최고가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는 47,000원에 낙찰됐고요. 평균가는 28,711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방금 브리핑을 확인하셨는데요. 오늘 사과 반입 물량은 한 203톤 정도가 들어왔고 평균가는 10kg 기준 29,000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반입량과 가격 같은 경우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현재 어느 정도의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까? 사과 생산량 감소로 반입량은 13% 정도 줄었고요. 네. 가격은 전년 대비 30%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보합세를 나타내는 이유가 있을까요? 특상품 비율이 현저히 줄었고요. 네. 그래서 소비자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보통이야 물량은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11월 같은 경우는 현재는 어떤 품종들이 좀 생산이 되고 있습니까? 11월 주 품목은 부사인데요. 네, 부사가 주로 출하되고 있습니다. 네, 사과 농가도 참 힘들었잖아요. 일단 작황 상태가 좀 걱정되거든요. 어떤가요? 부사의 작황은 폭염의 영향으로 네. 작년보다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 주출하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떻게 되죠? 청송, 문경, 네. 영주, 안동, 충북, 충주, 그리고 충남, 예산 등지에서 출하되고 있습니다. 네, 언급해 주신 곳 중에서 충북 보은 같은 경우는 MB사과 조성 사업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MB사과 조성 사업, 이게 어떤 거죠? 그 ENVY, MB 사과는 뉴질랜드 정부가 독점적으로 사용권을 갖고 있는 품종인데요. 네. MB 사과 조성 사업은 생산자는 사과 재배에만 전념을 하고 네. 판매를 전담하고 있는 에이전시가 유통이나 마케팅을 담당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예. 네네. 농가는 수확 후 관리와 농산물 출하 작업을 위한 노동력 부담이 없고 무엇보다도 관리 업체에서 전량 수매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등락이 심한 도매 시장보다 안정적인 소득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MB 품종 같은 경우는 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당도가 16브릭스 이상으로 매우 높고요. 네. 밀식 재배가 용이해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많으며 과육을 절단했을 때 산화되거나 갈변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MB사과 조성 사업을 통해서 농가에는 어떤 효과들을 좀 긍정적인 효과들을 가져올지 궁금합니다. 네, 생산과 판매가 분리되는 일명 클럽 품종 관리 체계가 구축이 되어서 네. 생산 농가 입장에서는 판로를 걱정할 필요가 없고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부사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농가 소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MB 사과 조성 사업 같은 경우도요. 왜 이런 사업을 하는지는 이제 외국산 과일 수입이 계속해서 이제 증가를 하다 보니까 예. 우리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방안들을 내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노력들을 포함해서요. 또 다른 노력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노력들이 있을까요? 네,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네. 있는데요. 일단 품질 고급화, 그 다음에 또 소비의 다양성을 위해서 가공 제품 개발, 또 사과를 활용한 관광 상품화 이렇게 세 가지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런 노력들이 소비로 이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날씨가 좀 추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 사과의 소비는 좀 어떻습니까? 사과는 동절기에 가장 많이 소비가 되는데요. 예. 최근에는 뭐 저장 기술도 많이 좋아졌고 또 대중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계절 꾸준히 소비가 되고 있는 품목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농산물들 중에서요, 좀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일명 못난이 품종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못난이 예. 사과 같은 경우 또 요즘은 뭐 농가와 소상공인 상생을 도모하는 스타트업 기업도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이 못난이 사과에 대한 활용도를 좀 높일 수 있으면 소비에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어떤 방안들이 있을까요? 네, 못난이 사과는 맛과 품질은 뭐 손색이 없는데요. 네. 외관상 이제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가격은 또 저렴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조각 과일이나 주스용 과일로 이렇게 알뜰 소비용으로 많이 인기가 있는데요. 네. 대량 급식용이나 식자재용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른바 못난이 사과 정말 맛있고요. 저렴하기도 하고 건강합니다. 맞습니다. 많이 네. 사랑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 현재 부사가 출하 중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부사 수확은 언제까지 이루어집니까? 부사 수확은 10월 20일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네. 11월 중순께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수확이 끝난 사과 농가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수확한 사과를 적정한 온도에서 저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월동 대책으로 지열이 차단되지 않도록 반사 필름이나 부직포를 걷어내는 등 과원 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과 이 농민들이 정말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올해 날씨 때문에 사과 나무들도 좀 고생이 많았었거든요. 앞으로 이 네네. 사과 나무 어떤 관리가 좀 필요할까요? 이 낙엽이나 잡초, 이 썩은 가지는 병충해의 월동 장소이기 때문에 예. 뒤집어 주거나 태워서 네. 병해충의 밀도를 조기에 줄여주고 또 수세 회복을 위해서 적절한 시비를 해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제 내년 사과 농사를 위해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자, 농가의 생산성을 좀 높이고요. 동절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 어떤 대비를 좀 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 경북 군위에 있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소 박무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사과 농사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네. 좀 기상제 종합 세트라고 할 정도로 여러 가지로 참 힘든 한 해였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과 생산은 좀 전반적으로 어땠습니까? 예, 올해 봄철 저온과 여름철 폭염으로 사과 생산량은 작년에 비하여 한 14% 정도 감소한 47만 톤 정도가 예측되고 있는데 예. 원래 농민들이 낙과 피해, 착과 불량으로 피해가 큰 한 해였었습니다. 근데 특히 기상 여건에 적응하느라 사과나무의 이 양분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좀 내년 농사를 위해서 양분 보충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감사비료 시용, 관수, 그리고 밑거름 시용이 있겠습니다. 첫째, 감사비료 시용은 주로 네. 연면 시비로 하고 있는데 요소 3에서 한 5% 정도의 농도로 잎에 살포하여 조금이라도 흡수시킴으로써 저장양분 축적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둘째로는 충분한 관수로서 겨울철 건조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초양이 얼기 전까지 충분한 관수가 이듬해 사과나무 생육에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는 밑거름 시용인데 밑거름은 시용 후 한 2, 3개월 후에 뿌리가 이용할 수 있는데 사과나무는 주로 한 2월 상순에서 중순까지 뿌리 활동이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맞춰 초기 양분의 흡수를 증가시키고 나무가 생육하기 필요한 충분한 양분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도록
미끄럼 시용 시기를 지금과 같은 늦가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세 가지를 좀 짚어주셨고 추가적으로 올해 강력한 한파가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과, 가원의 동해 피해를 좀 예방하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주로 겨울철 동해는 나무가 세력이 약해졌거나 금년에 과다한 비료 시용으로 나무가 웃자라서 이럴 때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건조한 겨울철에 주로 발생이 많은데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토양이 얼기 전까지 충분한 관수를 통해서 동해에 의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M9 대목을 이용한 사과나무는 동해 피해 좀 더 약한 편인데 나무 원줄기에 백색 페인트를 발라준다든지 신문지나 피복 자재를 이용하여 원줄기를 감싸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수확이 끝난 농가도 있지만 아직 수확을 하고 있는 농가들도 있잖아요. 좀 이 시기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사과 수확은 비가 올 때는 수확을 하지 말고 부족한 경우에 비가 오게 되면은 비를 오고 나서 한 2, 3일 지나서 과실이 마른 다음에 수확을 하든지 또 사과가 저온으로 인하여 과실이 얼었을 경우에는 바로 하지 말고 기온이 오른 다음에 수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확한 과실을 가온에 장기간 야적했다가 저온고에 입고하는 농가들이 있는데 저장고에 입고가 늦어지면은 저장 중에 과실 품질 저하가 우려됩니다. 그러므로 야적 기간은 한 2, 3일 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네, 사과 농가에서는 이 점을 좀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또 월동 준비라는 사과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전해드렸고요. 자, 이렇게 집중 분석 마무리할 시간이 벌써 다가오고 있습니다. 팀장님, 마지막으로요. 추후 사과 반입량은 좀 어떨지 이 부분 얘기 들어보죠. 정품과 비율이 낮아서 시장 반입량은 작년보다 1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입량은 좀 줄어들 상황인데 사과 가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가격은 작년보다 20% 정도 높은 강보합세를 형성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년 설 대목에는 특품과 또 대과가 높은 시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참 올해 정말 힘든 사과 농가였습니다. 동절기에 좀 관리 잘 하셔서 내년 사과는 좀 잘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집중 분석 나우였고요. 이어서 소매가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월요일 소매가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농산물의 소매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밤고구마 1kg 상품 소매가 5,091원의 평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114원 하락한 가격이 거래됐습니다. 이어서 팽이버섯입니다. 150g 상품 기준이고요. 554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소폭 하락했군요. 쪽파입니다. 1kg 상품 4,775원의 평균가입니다. 전일 대비 4원 하락했습니다. 양파 1kg 상품 소매가 1,688원입니다. 전일 대비 3원 상승했습니다. 방울토마토 1kg 상품 6,781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82원 상승한 가격입니다. 사과, 후지 10개 상품 소매가 21,521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175원 하락한 가격입니다. 단감 10개 상품 9,667원입니다. 131원 하락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축산물도 살펴보겠습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이고요. 11월 5일 월요일 8,491원에 판매됐습니다. 네, 한우 불고기도 보겠습니다. 기준은 똑같고요. 오늘 4,350원에 판매됐네요. 돼지 삼겹살 보겠습니다. 100g 기준 오늘 1,834원에 판매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돼지 목살입니다. 11월 5일 월요일 1,820원에 판매됐습니다. 네, 7시 59분 지나고 있습니다. 생방송 가락동 365 벌써 또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경기도 포천의 영북농협이 경제사업소를 새로 짓고요.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경제사업소에는 영농자재 백화점 그리고 농기계 수리센터 같은 최신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이 경제사업소에서요. 농자재를 최저 가격에 공급한다고 하고요. 농약 한 병까지 배달하는 등 농가 경영비 절감과 그리고 영농편에 제공해 총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좀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이 시설뿐만 아니라 앞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설들이 좀 풍족하게 갖춰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인데요. 또 함께해 주신 농협품목연합부의 서울수 팀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내일 이 시간에는요, 아욱과 무화과 그리고 대파에 대한 시세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가락동 365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